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6일 수요일 오후 5시 51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 종목, 전 업종이 골고루 많이 상승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러셀 지수가 2% 넘게 상승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어젯밤 금리나 기대감 같은 게 좀 다시 살아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안 그래도 그래서 패드와치를 좀 찾아봤는데 패드와치를 보시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최근에 이번 주에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금리 동결할 수도 있다. 금리 인하한다. 이런 가능성을 시장 참가자들이 반반으로 봤었는데 지금은 그죠? 84%, 85% 가까이가 12월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번 주에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점들이 러셀 지수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이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좀 좋아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 하면은 또 제약바이오 이런 거를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죠? 보시면 제약바이오 업종이 계속해서 미국 증시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이 미국에서도 지금 신고가 랠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업종 ETF 있죠. 업종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를 보면은 제약바이오 업종이 지금 신고가 랠리 중이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리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어젯밤에 시장의 움직임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어제 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I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주에 계속해서 주목받는 이슈가 있죠. 그죠? 구글입니다. 구글의 급등이 계속해서 시장 참가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근에 구글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요. 워렌 버핏이 구글을 샀다더라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미나이에 관한 평가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구글이 TPU를 개발해가지고 그 TPU가 엔비디아를 그 TPU가 엔비디아가 만든 칩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구글의 급등이 이번 주에 굉장히 좀 무섭긴 합니다. 그래서 구글이 비록 어젯밤에 대장 엄청나게 독보적인 움직임을 보인 건 아닙니다만은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을 한몫에 받고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어쨌든 지수의 움직임 자체나 종목의 움직임 자체는 조금 약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시장 참가자들은 AI, 반도체 이런 거에 여전히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셔야 될 점은 금리나 기대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일단 반도체가 대장이긴 하다라는 거.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에 구글이 좀 많이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이런 관점으로 좀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구글과 엔비디아를 좀 비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시가총액 1등 대장은 엔비디아였는데 구글이 이번 주에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 엔비디아와 시가총액이 이제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엔비디아는 자꾸 하락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줄어들었고 구글은 급등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빨리 늘어났죠.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 시가총액 1등, 2등을 놓고 구글과 엔비디아가 치열하게 다투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존 대장인 엔비디아가 상승 흐름이 좀 둔화가 되고 흐름이 부진하다 보니까 지수의 움직임 자체는 조금 둔화가 되고 있죠. 그렇죠? 나스닥이 이번 주 힘이 좀 없긴 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엔비디아의 빈자리를 구글이라는 대안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좀 그 엔비디아의 허전한 면을 채워주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나스닥이나 미국 증시나 세계 증시는 이 급격한 가격 조정은 일단은 피해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 엔비디아의 쏠림이 너무 심하다, 엔비디아 고평가 그런 이야기가 좀 예전에 나오기도 했었었는데 이 엔비디아가 이렇게 조정을 겪으면서 그 빈자리를 구글이 자연스럽게 지금 메워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사실 어떤 측면에서 순환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같은 AI 업종 내에서 순환매, 엔비디아와 구글 간에 어떤 자금 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폭이 굉장히 좁았죠. 그죠? 특정 종목, 특정 업종 쏠림이 너무나 심했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측면에서 저렇게 좀 시장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거. 지금 어쨌든 엔비디아가 부진하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 흐름 자체, 지수의 상승 탄력은 둔화되고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전방위적인 대폭락, 가격 조정을
겪는 것보다는 뭐 이런 흐름이 훨씬 좀 강한 모습이긴 하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역시 미국 증시가 강한 거는 이렇게 주도주가 계속해서 순환을 하고 이렇게 순환매가 나타나니까 건전성도 회복하면서 어쨌든 이런 점들이 그 1등 주식시장의 확실히 그런 면모를 좀 잘 보여주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뭐 최근에 뭐 한국 증시가 훨씬 더 탄력적으로 올랐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대장다운 미국 증시는 확실히 대장다운 그런 면모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생각하셔야 될 게 그래서 엔비디아와 구글이 시가총액 1, 2등 자리를 놓고 둘이서 이제 싸우고 있는 과정 중에서 이제 미국 증시에 조정이 좀 나타나고 조금 상승 탄력이 둔화됐다 이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AI 이런 쪽에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되니까 그 사이에 이 제약 바이오가 좀 치고 올라오면서 또 업종별 순환매도 좀 나타나고 있고 뭐 그런 거죠. 하여튼 어젯밤에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단기 바닥은 확인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부터는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전략이 되겠죠. 어젯밤 이렇게 전 종목 전 업종이 좀 상승을 하고 금리나 기대감 이런 것도 좀 받쳐주면서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좀 굉장히 많이 안정이 되고 좋아졌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어젯밤에 많이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뭐 다른 거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점검만 할게요. 어젯밤 그죠? 좀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눌림시 매수를 어젯밤부터 할 수 있다라 말씀드렸습니다. 딱 5일선 터치하고 아래꼬리 길게 달고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죠. 그죠? 예,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흐름입니다. 이로써 여기가 단기 바닥이구나라는 걸 확인을 했고 저 멀리 있는 이 자리를 이 쌍바닥 물론 엄밀히 의미를 따지면 쌍바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점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이 뭐 엄밀히 쌍바닥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가격을 결과적으로 지켜낸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사실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봐도 조금 좋게 봐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단기 바닥 만들었고 가만 뒤를 지켜보니까 여기도 지난번에 지켰었네? 그러면 중기적으로 이제 쌍바닥이구나. 하방경 직성. 미국 증시의 가격 조정 위험은 좀 많이 낮아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점을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정은 이제 끝났다라고 보여주고 위쪽으로 일단 올라갈 거다.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 됐습니다. 다시요. 그죠? 그래서 계속 매수할 수 있다. 오늘 밤부터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지수가 뭐 조금 흔들릴 때 주식을 사거나 이제 이런 게 정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전처럼 무조건 좋다라고만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전고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고점이 이렇게 낮아졌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위쪽에 이런 구간들은 예전처럼 신고가 랠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식 샀다 물린 사람들, 여기 위에서 주식 샀다 물린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주식이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줄이려고 할 거라 이런 자리가 이제 저항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쨌든 눌림시 매수하면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만약 이제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이런 고점들을 넘지 못하고 시장의 흐름이 축 처지게 된다라면은 그때는 이제 조금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관점을 변경하거나 중장기적인 전략을 변경해야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죠? 뭐 지난번에 이런 식으로 전고점 한번 만들고 고점 한번 낮추고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 뭐 이런 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뭐 이런 자리에서 또 빠지거나 이런 자리에서 또 빠지거나 하면은 이제 뭐죠? 다중 고점형 대략적으로 이 정도 가격 부근에서 다중 고점형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중 고점형이 만들어지면은 이 앞으로 미국 증시의 중장기적인 상승 탄력이나 이런 거는 당분간 당분간 좋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조금 잘해야 됩니다. 이번에 잘 못하면은 중장기적인 추세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닌지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 이야기를 했고요. S&P도 그 S&P도 모양은 거의 같은데 S&P도 모양은 거의 같으니까 그냥 뭐 설명한 걸로 치고 그냥 넘어갈게요. 러셀 지수 같은 경우는 잘 올라가고 있긴 해서 일단 중요한 저항을 또 돌파한 척 하긴 했는데 지난번 이 자리가 워낙 무거운 저항이었어 가지고 솔직히 러셀 지수가 계속 잘 나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러셀 지수는 애초에 힘이 약하니까
뭐 굳이 이런 거를 뭐 쳐다보는 거는 뭐 좋은 선택이 별로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닐 것 같긴 해요. 매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아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은 어쨌든 AI 쏠림이 뭐 좀 건전해지고 있다. 구글 덕분에 시장의 흐름이 건전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어쨌든 대장은 이래저래 뭐 나스닥, 뭐 기술주 이런 거죠, 그죠? 러셀 지수 이런 친구들은 좀 매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단기 바닥은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눌림시 매수가 정석인데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이런 고점 자리들이 있죠, 그죠? 이런 자리들을 조금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의식은 해야 된다 이겁니다. 좋게 보긴 보는데. 그리고 미국 변동성 추종하는 ETF인데요. 어젯밤 보시다시피 뭐 61선, 20선 중요한 자리들을 와장창창 다 깨버렸습니다. 5일선 아래에서 지금 3거래일째 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생각보다 위기를 빨리 극복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쯤 됐으면은 일단 쌍고점 이런 식으로 중기적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 많이 안정되긴 했습니다. 다만 여기 있는 이 자리, 이 가격대도 지금 다중바닥형입니다. 다중바닥형. 사중바닥형이에요. 굉장한 지지력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 증시가 일단 지금 당장은 많이 안정이 되긴 했는데 지금 이 아래에 만들어져 있는 이 가격대를 빨리 붕괴시키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은 이 자리 지금 요렇게 지금 이 자리를 지킨다면은 이 자리를 깨지 않고 지키면은 일단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좀 갈만하면 흔들리고 좀 불안함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근데 일단 당장은 미국 증시 바닥 확인됐고 당장은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급속히 좋아지면서 전업종 전 종목이 상승할 정도로 시장 분위기도 급속히 좀 회복이 되었죠, 그죠? 그래서 분위기가 좋아졌다 이거고요. Fear and Greed Index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심리 지표죠, 그죠? 이 미국 증시가 단기 바닥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익스트림 피어 쪽에 가깝단 말이죠. 지금 익스트림 피어에 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런 자리는 뭐 제법 의미 있는 바닥이 될 가능성도 좀 있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급속히 회복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확 좋아질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보긴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 본 것 같고요. 채권 시장이나 이런 것도 조금 보겠습니다. 하여튼 요즘에 확실히 뭐 금리나 기대감도 강화되고 해서 그런지 이 쌍바닥 만들고 채권도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강조 말씀드리지만 30년물 채권 이런 거 지금 당장은 별로 매력은 없습니다. 바닥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 안 빠질 수는 있겠으나 그러니까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는 일은 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이거로 지금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은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가장 잘 나가는 그런 순간입니다. 외환 시장도 계속해서 답답합니다. 근데 달러 강세 추세가 시작될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당장 시작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시장 분위기가 급속히 좋아지면서 다시 금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 투자 열풍도 좀 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리였는데 금값도 올라간다. 어제인가 제가 선을 그어 드렸었죠, 그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을 잘 보시고 그 선을 돌파한 척 하면은 이제 더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하여튼 금값도 뭐 올라가려고 한다.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다. 다시 시장 참가자들이 희망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 영향으로 오늘 한국 증시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솔직히 근데 이제 그 단기 바닥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하지만 이 정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제 생각에는 한 번은 더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한 번은 더요. 오늘 일단은 5일선 위에 양대 지수가 안착을 했습니다. 안착을 했지만 아직은 이게 이제 조정이 끝났다. 바닥이 나왔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내일 한 번 더 5일선을 잘 지켜주면은 내일도 잘 버텨주면은 그럼 이제 한국 증시는 그럼 한국 증시도 바닥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보시다시피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 장중에 좀 굉장히 좀 좋긴 좋았습니다. 물론 코스피도 좋긴 했는데 코스닥도 좀 눈에 띄긴 띄었습니다. 그 말씀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 순환매 이런 거를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긴 있겠는데 하여튼 이 보시다시피 코스피인데요. 전 종목 전업종이 매우 좋았죠. 다만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이겁니다. 하이닉스 약세, 삼성전자 강세 이런 거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구글이
엔비디아와 구글이 지금 1, 2등 자리를 놓고 서로 다투고 있죠. 그러면서 서로 종목 그 업종 같은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어떤 가벼운 조정을 좀 겪고 있는데 한국 증시도 약간 그런 비슷한 측면이 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한동안 엄청나게 잘 나갔었는데 이제 구글이 뭐 좋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시작되면서 삼성전자의 강세도 좀 눈에 띄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하이닉스의 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최근에 급격히 힘이 빠졌어요. 그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가만 보시면 같은 반도체라도 지금 하이닉스는 아직도 바닥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오늘 이 정도 되면은 바닥 확인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일단 여기 지난번 11월 21일 날이 바닥이었구나라고 바닥이 확인된 겁니다. 매수 가능합니다. 삼성전자의 힘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 있잖아요. 이렇게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하이닉스가 쉬어가고 뭐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현상 자체는 하이닉스 주주분들께는 좀 안 좋긴 하겠죠. 그죠? 하여튼 뭐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건전성을 회복하는 건전성을 더욱 높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가 좋긴 좋다. 하여튼 근데 삼성전자가 하여튼 그래서 그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오늘 제약바이오 강세도 좀 눈에 띄긴 합니다. 물론 뭐 2차 전지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이 오늘 제약바이오 강세도 좀 제법 눈에 띕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오늘 좀 저는 일단 장중 흐름은 코스닥 시장이 훨씬 좀 좋았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긴 합니다. 오늘 상승률이 좀 높은 편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전부 다 강했죠, 그죠? 예. 제약바이오 순환매 이런 거 좀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장의 힘이 너무나 약해서 순환매 생각하다가 좀 이제 좀 실패할 가능성이 좀 높았는데 순환매 매매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굉장히 갑자기 시장 분위기가 또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순환매 반도체 말고 다른 거 찾아보자 뭐 이런 생각도 이런 투자 아이디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어쨌든 근데 한국 증시 지수 측면에서는 엄밀히 따지면은 내일까지 바닥을 확인할 필요가 있긴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내일 지수가 눌림이 나올 때 매수 대응을 할 수가 있다.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요. 어제 저녁에 제가 미국 증시 말씀드리면서 했던 이야기와 같습니다. 어제 저녁 공격적인 분들은 매수하실 수도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국 증시는 일단 어젯밤에 한국 증시는 오늘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으니까 이거 믿고 내일 한번 매수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잘못되면 도망 나와야 되고요. 보수적으로 하실 분들은 이제 내일이 지나고 나서 오늘이 지금 수요일이잖아요. 그러면 보수적으로 하실 분들은 이제 금요일 날 매수를 할 수 있는 확인이 완료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봤고요. 이 시장이 어쨌든 분위기가 좀 안정이 되면서 환율도 좀 안정을 되찾는 것 같습니다. 1475원이 무거운 저항인데요. 이 자리를 어쨌든 지난번 여기 11월 14일쯤에 한번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못 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상승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쌍고점 비스무리하게 만드는 모습이라서 75원이 무거운 저항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어서 환율도 조금씩 안정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환율의 상승 추세, 원화 약세, 계속 환율이 위로 올라가는 게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계속해서 경계는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여전히 신고가 랠리가 시작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일단 한국 증시 조금씩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풋옵션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풋옵션이 21선 넘어가면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풋옵션들도 지금 훌륭하게 잘 죽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국 증시 분위기 나쁘지 않다.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보면은 될 것 같고요. 다른 나라들 가볍게 조금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참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 같은 거 요즘 영 힘이 없죠. 그죠? 요즘 좋은 건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거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고 어쨌든 이것도 근데 비트코인도 단기 바닥은 일단 확인이 되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죠?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증시인데요. 이 바닥 확인이 조금 좀 지연이 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 증시 지금 보고 계신데 아직 바닥 확인이 좀 덜 돼 보입니다. 상해 종합인데
이 내일 정도까지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힘이 약합니다. 미국 증시가 힘을 되찾아서 그런가? 일단 이 친구가 중국이 조금 힘이 빠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어쨌든 근데 상승 추세 자체는 뭐 아직은 나쁘지 않죠. 일본 증시도 바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다들 확 좋아지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도 그렇더라고요. 유럽 증시도 중요한 지지선을 깨느냐 붕괴시키느냐, 그래 추세적인 하락으로 접어서느냐 마느냐 막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바닥은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건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 상승을 뭐 탄력적인 걸 기대를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일단은 바닥은 확인하고 다 같이 좀 개선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 좋아지고 있다. 다시 순환매 이런 걸 생각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제약바이오 이런 거요, 그죠? 금리 인하 기대감 강화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